안녕하세요. 은퇴 준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평생 모은 이 소중한 은퇴 자금, 인출 순서 하나 잘못 알면 세금으로 줄줄 셀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오늘은 정말 후회하지 않을 은퇴 자금의 황금 인출 순서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의 은퇴 자금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진짜적 과연 뭘까요? 시장이 안 좋아서 수익률이 낮은 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수익률에만 신경 쓰시는데요. 은퇴하고 나면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를 지키느냐가 훨씬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은퇴 후에는요, 어떻게 돈을 더 불릴까 하는 투자 전략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떤 순서로 돈을 빼서 쓸까 하는 인출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해져요. 이 순서 하나만 잘못돼도 정말 피땀 흘려 모은 내 돈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새어나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세금과 건보료라는 적에 맞서 싸울 우리의 무기, 바로 금융도구함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딱 이 세 가지 계좌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은퇴 전략은 정말 든든해질 거예요. 바로 ISA, IRP, 그리고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다 비슷해 보이지만 목표도, 세금 혜택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인출 유연성도 전부 다릅니다. ISA는 돈을 빼쓰기 아주 자유로운 반면에 IRP나 연금저축은 꽤 깐깐하죠? 바로 이 차이점이 오늘 우리가 배울 인출 전략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첫 번째 도구, ISA입니다. 별명이 절세 만능 통장인데 정말 그럴만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내가 넣었던 원금은 언제든지 아무런 페널티 없이 그냥 쏙 빼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유연성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는 연금저축펀드. 이건 말 그대로 우리 노후 자산의 성장 엔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주식 같은 성장 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해서 공격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고요. 또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쏠쏠하게 세금도 돌려주니까 정말 효자 상품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이건 퇴직소득의 요새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냐? 퇴직금을 이 계좌로 받기만 해도 내야 할 세금을 30에서 40%나 확 줄여주거든요. 인출이 까다롭다는 게 단점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돈을 빼쓰지 못하게 해서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패 역할도 해줍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실제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지금부터 40대, 50대, 그리고 60대 각 나이대별로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한 로드맵을 그려드릴게요. 우리 인생의 재무 로드맵은 이렇게 딱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는 45세의 준비기, 그리고 퇴직 후 인출을 시작하는 55세,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과 함께 본격적인 은퇴 생활을 하는 65세. 이 시간의 흐름을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45세 준비기입니다. 이때는 소득이 있으니까 무조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는 게 1순위 목표예요.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 합해서 900만 원을 꽉 채우세요. 그러면 연말에 148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데 이 돈을 그냥 쓰지 말고 꼭 다시 투자해서 복리의 마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쓰일 비장의 카드, ISA 계좌도 지금 당장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자, 드디어 오늘 설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대체 어떤 순서로 꺼내 써야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지 그 황금 인출 순서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55세가 되면 많은 분들이 직장을 그만두시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보통 60대 중반은 되어야 나오잖아요. 바로 이 몇 년간의 소득 공백기, 이 시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버티느냐가 우리 은퇴 생활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자, 이 순서 그냥 외우세요.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딱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1번 타자는 무조건 ISA의 납입 원금입니다. 왜냐? 이건 세금도 없고 건강보험료에도 전혀 영향을 안 주거든요. 가장 깨끗한 돈이죠. 이걸 다 썼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럼 두 번째, 연금 계좌에 있지만 세액공제는 받지 않았던 돈을 꺼냅니다. 이것도 세금이 없어요. 세 번째 타자는 바로 퇴직금입니다.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 이상 아낄 수 있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남겨둘 돈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돈과 그 돈이 불어난 운용 수익입니다.
이게 바로 세금을 극적으로 아끼는 최적의 경로예요. 아니 근데 왜 세액공제 받은 돈을 제일 나중에 빼야 하냐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보세요. 똑같은 돈을 받아도 나이가 들수록 세율이 점점 낮아지죠. 80세 넘어서 받으면 3.3%밖에 안 내요. 그러니까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게 무조건 이득인 겁니다. 자, 이제 65세가 돼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 전략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 주머니에서 들어오는 돈을 합쳐서 관리하면서 세금을 줄이는 좀 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해지는 거죠.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숫자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1,500만 원. 이 숫자는 그냥 외우셔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었던 IRP와 연금저축에서 받는 돈의 합계가 1년에 1,500만 원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3.3에서 5.5%의 낮은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다른 소득이랑 전부 합쳐서 훨씬 높은 세율의 종합소득세를 맞을 수 있어요. 이 선을 넘지 않게 인출금액을 조절하는 게 이 시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그럼 1,500만 원으로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는 질문이 바로 나오시겠죠. 그때 누가 등장한다? 네, 바로 우리의 히어로 ISA가 다시 등장합니다. 부족한 생활비는 ISA에서 빼서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ISA에서 뺏은 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수십만 원씩 폭탄처럼 오를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막아주고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는데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거든요. 자,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 환급률만 머릿속에 꼭 담아가세요. 첫째, 45세에는 무조건 연 900만 원 꽉 채워서 세액공제 다 챙기기. 둘째, 55세가 되면 세금 없는 ISA 원금부터 꺼내서 생활비로 쓰기. 셋째,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사적연금 인출액은 연 1,500만 원 아래로 철저하게 관리하기.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편안하고 든든해질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황금 순서가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은퇴 로드맵을 그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계획 지금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